너무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사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회타로, 재회사주, 재회운 그냥 지나치기 힘드신가요?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겠지 라는 말을 믿어보고 싶으신가요? 재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이 굳이 왜?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나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 나름의 조언을 해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더 상처죠? 왜냐? 나한테 그 사람이 보여준 작은 마음, 작은 행동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연자인 분들께는 자연인들하고는 연애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해주는 조언은 진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쓸데없는 걸로 힘들어하는 네가 나는 불편하다 라는 생각으로 하는 조언이니까요. 정말 쓸데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잖아요. 저도 7년 넘게 연애했던 분이랑 헤어지고 힘들어서 매일 밤 울어봤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결혼까지 꿈꿨던 사람과의 이별은 하별의 고통과 맞먹는다고 해요. 수명이 7년 정도 깎인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약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얕은 사랑만 해왔던 사람들의 조언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나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진짜 재회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요. 타로, 사주, 운, 재회 주파수, 인연 이런 말들부터 다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만약에 타로나 사주를 봤는데 상대가 내 인연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잊으실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타로 마스터분들은 여러분이 가지는 에너지의 흐름을 보는 거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가득 차 있으면은 결과가 좋게 안 나오는 거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좋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인 거지 내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닌 거예요.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A랑 B가 운명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A랑 B가 헤어졌어요. A는 B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여기서 A가 여러분들 입장이죠. 근데 C랑 A가 사주가 같다고 할게요. 그럼 C랑 B도 운명이네요. 그죠? 그러면 나랑 재회를 하는 게 아니라 B랑 C가 사귀고 결혼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운명은 개인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해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다고 해도 운명이 다 다른 거는 개인이 그만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실은 재회할 운명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도 재회가 안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대입이고 취업이고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랑 운명이고 내가 삼성이랑 운명이면 뭐하러 공부를 하고 뭐하러 취준을 하나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진짜 못된 사람이랑 본인이랑 운명이라고 해요. 너무 싫어도 그래도 운명이니까 같이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운명이 평생 가난한 백수로 사는 거라고 정해져 있다고 할게요. 그 운명 받아들이실 거예요? 저 이런 말 하는 거 불편하시죠? 알아요. 이쯤 들으셨으면 이제 스스로 깨달으셨을 거예요. 운명, 인연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설령 재회가 안 된다라고 뭐 사주, 타로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냥 내가 재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상황에서 재회에 성공을 해내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상황이 어렵든 누가 불가능하다고 하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상대와의 대화 기회가 생겼다고 할게요.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정말 너랑 이번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너가 말을 잘 한다면 좋게 생각해 볼게. 너는 나랑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니? 나는 또 반복되는 건 싫어. 이렇게 상대가 물어봤다고 할게요. 뭐라고 하실 건가요? 난 열심히 타로와 사주를 보고 재회 주파수를 찾아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정신 차려지시나요? 본인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 또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뀌든 방법을 찾든 하셔야겠죠. 원인 없는 결과란 없는 거고요. 원인이 있다면 해결책도 분명 찾으면 있는 거니까요. 지금 내가 정신줄 놓고 타로, 사주 이런 거 볼 때가 아닌 거예요. 해결책을 찾으려면 결과부터 해석해봐야겠죠? 그래야 원인 분석이 되니까. 상대 입장에선 왜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나? 왜 이별을 결심했나? 간단합니다. 선택지가 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1번, 행복하진 않지만 계속 만난다.
2번 헤어진다. 내 곁에서 행복하면 사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데 왜 떠나요? 넌 좋은 사람이야. 너 덕분에 행복했어.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다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이랑 안 맞아서 못 만나겠다는 게 이별이잖아요. 상황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분이랑 정말 너무나 행복한데 상황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별을 하나요? Nope. 그럼 재회를 하려면 선택지를 더 만들어주면 돼요. 이별보다 나은 선택지가 있다면 상대도 이별을 고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나와 행복하게 연애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죠. 나랑 행복한 연애가 가능하다고 상대가 만약에 믿는다. 이별할 일이 애초에 없었을 거고 이제 와서라도 우리가 3번 선택지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좀 신중하게 고려할 만하겠죠. 그러면은 이 3번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관계 회복, 재회 관련으로 여태까지 6만 5천 분 가까이 저희 연애 자격에 정식으로 문의를 주셨어요. 그 수많은 이별과 재회에 대한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여태까지 헤어진 분들의 이별 원인은 뒤에 나올 5가지 영역 중에서 최소 1가지 이상이 부족한 문제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서 충분하지 못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연애 유지 능력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에 결혼을 하더라도 결국 그거 하나가 문제가 돼서 이혼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행인 거는 다시 채우고 확실히 채웠다는 것만 상대가 확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기운이 나고 행복한 연애가 될 거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상대가 여러분이랑 헤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만 연애도 현실이기에 마음만으로는 해나갈 수가 없기에 현실이 힘들면 마음이 있다고 해도 연애를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하면 현실이 만약에 받쳐주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에너지를 얻는다면 없던 마음도 생기고 설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최고의 사람이라면 날 놓치는 게 그 사람한테 불행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야 재회가 되죠.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걸 하셨나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하실 건가요? 혹시 막막하시다면 팁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원래 유료 상담 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팁인데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일반적인 수준에서 나오는 거절 멘트거든요. 단호하신 분들은요.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기 때문에 본인이 흔들렸다고 해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거절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거절이 나왔을 때 내가 어버버버거려. 그러면은 그래 기대야 내가 바보지 하고 이제 상대는 관심을 다시 끄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던 연애 유지 능력을 잘 채우고 그걸 또 잘 보여줬다고 할게요. 그럼에도 상대가 한 번에 믿음이 확 생기진 않아서 이런 거절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한테 완전히 흔들리도록 만드실 건가요? 요거를 해내시는 게 거절 대응을 잘 하시는 거고 이게 상대가 단호한 상황이라면 꼭 푸셔야 되는 과제거든요. 그래야 재회가 잘 되니까요. 현실적인 재회 방법 여태까지 알려드렸어요. 풀어둘 숙제가 많죠. 하지만 이별은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힘든 순간에 나한테 의지를 하기보다는 날 포기하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에는 분명히 내 몫의 책임이 있어요.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봐야죠.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이별이 우리 커플한테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어요. 어떤 점들이 부족했고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원하고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갈 새로운 기회일 수 있겠죠. 이걸 모르고 내가 계속 연애를 했다면 우린 언젠가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서 연애를 한다면 훨씬 돈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가 연락이 온다 안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함께여야만 하는 이유가 충분한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깨달으신 바가 있다면 아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어떻게 재회를 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재회를 해봤던 감이 전혀 없다 하시면 감부터 일단 좀 잡아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애자격 블로그 칼럼, 연애자격 유튜브 등으로 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을 계속 콘텐츠로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콘텐츠 중에서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인 상황 좀 잘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좀 찬찬히 보고
재회 가능성 측정해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회 가능성은 어떻게 측정해 주시는 거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여태까지 비슷한 상황에서 재회를 하셨던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알려드리게 되는 거고, 왜 본인의 재회 가능성이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좀 본인 연애에 대해서 분석해 보실 수 있는 힌트가 되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힌트가 아니라 좀 같이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혼자서는 어려운 재회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더 늦기 전에 진단이라도 한번 좀 받아보시고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꼭 행복한 재회까지 여러분들이 멋지게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